오늘은 요즘에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배당주를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배당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배당락을 막기보다는 그 전에 좀 파는 거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배당락을 맞으면 실제로 배당금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주가가 순간적으로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은행주들 기준으로는 보통 1분기 내에 주가가 회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배당락이 얼마나 클지 모르고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락을 맞고 난 다음에는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개인적으로는 배당락을 안 맞고 주가가 좀 올랐을 때 그때 좀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 좀 자료를 잘 만든 게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주가를 보면 코스피는 1개월 동안 거의 강보합세입니다. 거의 주가가 못 올랐어요. 하지만 은행주들 기준으로는 한 7% 정도 올랐고 증권주들은 2% 그리고 보험은 12%나 올랐습니다.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리스크나 아니면 해외 부동산 쪽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었던 것 같고, 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아무래도 배당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주랑 보험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많이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올해 배당주는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SK증권에서 좋은 자료를 올려주셔서 요 증권사 레포트를 보고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이 레포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 4대 은행의 22년 1분기부터 주주 환원 추이를 보면 KB금융이랑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총 주주 환원율을 한번 볼게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랑 배당을 얼마만큼 줬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4대 은행들은 이제 분기 배당을 전부 다 시행하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도까지는 중간 배당을 시행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나금융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부터는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배당락까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투자했을 때는 분기 배당 시행하는 기업보다 연말 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이 오히려 조금 더 수익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시중은행들도 한번 보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총 주주 환원율이 작년도 1분기에 13% 정도 나왔고 2분기는 16%, 그리고 14%, 4분기는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갑자기 급감했었기 때문에 1000% 정도가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부동산 PF나 부실채권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쌓다 보니까 이익이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급감을 했었던 거지. 그래도 따지자면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해줬고 현금 배당도 잘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도 꾸준히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있고 현금 배당도 잘하고 있어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4대 시중은행들 중에서 가장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은 어찌 보면 신한지주랑 KB금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신한지주도 잘하고 있고 KB금융도 잘하고 있거든요. 하나금융지주랑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KB금융이랑 신한지주가 자본 적정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주는 기업은 KB금융이랑 신한지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총 배당 수익률을 보고 나는 배당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나금융지주랑 우리금융지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B금융이랑 신한지주가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이랑 지방은행 지주를 한번 보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연말 배당을 많이 합니다. 기업은행이랑 DGB금융지주가 대표적으로 연말 배당을 하죠.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배당주 관련돼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9%대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를 시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1분기죠. 한 분기에 거의 9%면 어찌 보면 시간까지 고려하면 거의 36% 정도까지의 배당 수익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배당락까지 고려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락 전에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4분기마다 이렇게 배당을 주죠. BNK 금융지주도 4분기 이렇게 배당을 줍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중간 배당을 시행하고 있네요. DGB금융지주는 4분기 연말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도 중간 배당을 올해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연말 배당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DGB금융지주랑 기업은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BNK금융지주는 최근에 횡령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연말에 한 방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기업은행이랑 DGB금융지주가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말에 DPS는 얼마나 좋고 배당락은 실제로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2017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KB금융이랑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그리고 기업은행이랑 지방은행지주 전부 다 연말에 DPS랑 실제로 그날 배당락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보면 보통은 배당락이 떨어지는 것보다 배당금을 많이 줬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2017년도에 1920원 배당금을 줬는데 800원 배당락일에 떨어졌어요. 신한지주도 한 5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하나금융은 오히려 배당락이 더욱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금융이랑 기업은행,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전부 다 DPS가 배당락보다는 높았어요. 2018년도는 KB금융이 배당락이 더 많이 나타났죠. 신한지주는 오히려 DPS가 더 컸습니다.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DPS랑 배당락이 거의 비슷했죠. 그리고 기업은행도 배당락이 더 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배당락 떨어지는 것보다 DPS를 조금 더 많이 주긴 하는데 배당락이 실제로 또 얼마만큼 일어날지가 몰라서 개인적으로는 배당락을 받기 전에 좀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는 보면 DPS가 조금 더 많이 줬습니다. 배당락보다. 하지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좀 많이 일어났었죠, 전반적으로. 2021년도는 배당락보다 DPS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그때는 배당락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물론 배당락이 얼마나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당연히 배당주들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5%, 6%, 7% 배당률을 준다.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막 왔다가 실제로 이제 배당락일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 이제 예금에 투자해도 5% 이자 주네? 그리고 국채 투자하면 한 6% 주네? 회사채 또 괜찮은데 투자하면 6%, 7% 주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은행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락이 또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배당락도 좀 어찌 보면 2022년 배당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배당락이 혹시나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당락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할지가 모르는 게 예전에는 거래소에서 강제로 배당락일에 주가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배당락일에 주가를 강제로 거래소에서 떨어뜨리지가 않습니다.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강제로 배당락을 시켜버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배당락에 한 3%, 4% 주가가 강제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은행주들이나 통신주들, 현금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거래소에서 강제로 주가를 떨어뜨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배당락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락 전에 좀 파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이랑 카드도 좀 마찬가지예요.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은행사들이랑 다르게 2022년도 작년도 배당락 때는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기준금리가 높으면 보험사들은 자산 운용률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은행주들도 금리가 높으면 좋아요. 하지만 부실채권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보험사들에 비해서는 크다는 점, 그 점까지 생각을 하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락에 실제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주들 같은 경우도 2011년도 배당락을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험주들도 되도록이면 배당락 전에 좀 파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 배당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배당락을 맞고 난 다음에 주가가 실제로 좀 회복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 같은 경우 KB금융은 7일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회복되는 데까지 7일이 소모됐습니다. 신한지주는 8일, 그리고 하나금융은 5일, 우리금융은 8일, 그리고 보험사들 같은 경우 삼성화재는 3일, DB손해보험은 13일, 하나손보는 11일, 하나생명은 10일 소요됐어요. 전반적으로 주가가 회복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죠. 7일, 11일, 8일, 기껏해야 많아봤자 13일. 요 내로 주가가 전부 다 회복이 됐습니다. 2018년은 KB금융이 25일, 신한지주가 14일, 17일, 그리고 25일, 35일 거의 한 달 내로 주가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배당락을 맞고 주가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은 그렇게까지 많이 소모가 되지 않았다. 2017년도, 2018년도는 금융주 투자를 했을 때 배당락을 맞고도 주가가 회복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때는 배당주를 투자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2017년도, 2018년도 배당락 당시에는 주가가 좀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2017년도, 2018년도는 보면 800원, 1,400원, 1,300원, 그리고 2,350원 주가가 확실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당락 전에는 일단 주가를 팔고 차라리 배당락을 맞았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는 보시면 2019년도는 코로나 때였어요. 2019년도 배당락 맞고 난 다음에 2020년도 1월, 2월, 3월 그때는 코로나였죠. 그래서 전부 다 회복을 못했습니다. X라고 쳐져 있는 거는 1분기 중 회복을 못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때는 회복을 못했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2020년도 배당락일은 7일, 그리고 53일, 46일, 52일, 58일, 61일 요때는 조금 회복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2달 내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요때도 배당락일은 충분히 좀 피할 수 있었고 차라리 배당락을 맞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는 매수 찬스로 봤었어도 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배당락을 보더라도 거의 8일, 32일, 32일, 10일, 8일, 그리고 6일, 13일, 20일, 42일, 16일 이런 식으로 대부분 2달 내로 이렇게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배당락을 맞고 주가가 회복되는 기간이 보통은 2달 내로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배당락 때는 실제로 좀 주가가 빠지니까 배당락 전에는 팔고 차라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배당락이나 배당락 지나고 한 일주일이나 그리고 한 달 요 사이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때는 조금 매수를 해서 주가가 회복됐을 때 그때 팔았으면 괜찮았었던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적어도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그런 데이터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한지주의 차트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2016년 배당락 1부터 해서 2022년 최근 배당락일 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배당락일에 주가가 좀 떨어졌었긴 했지만 금방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전에 요때 팔았다가 요때 배당락일에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주가가 많이 회복됐을 때 팔 수 있었다. 그리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죠. 배당락일 전에 팔고 배당락일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 사고 그리고 좀 주가가 회복됐을 때 팔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죠. 사실 요때는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부터 샀으면 좀 늦었어요. 요때 좀 사가지고 요때 팔았고 그 다음에 좀 배당락일 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고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요때 팔았으면 괜찮았습니다. 2019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요거는 통하지가 않았죠. 그래도 배당락일 전에 팔았으면 괜찮았어요. 배당락일 후까지 가지고 갔으면 코로나 때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리스크는 있다고 보여지고 2020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배당락일 전에 팔았으면 좋았죠. 그리고 배당락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다시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때도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 샀다가 배당락일에 팔고 그 다음에 좀 가지고 가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때도 팔고 그리고 지금도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배당락일 전에 팔고 배당락일 후에 좀 샀다가 그 다음에 배당락일 후에 좀 며칠 지나고 주가가 회복되면 다시 팔고 요랬으면 괜찮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KB금융도 보면 요때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2017년도도 요때 샀다가 요때 팔았다가 근데 후로는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오르면 파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쯤에 다시 사고 그리고 요때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이 좋은지 메리츠 금융지주를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리츠 금융지주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때쯤이었나? 거의 그때보다 한 30-40%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그 생각은 유효한데 왜냐하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9월 21일 날 공시가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년도 3월 29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오른 영향도 있죠. 9월 21일 날부터 내년도 3월 29일까지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규모는 2,400억이에요.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고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이 자기주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사주 매입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자사주 매입해서 자사주 소각을 할 예정이에요. 2023년도 회계연도 주주환원 정책 실행 내역을 보면 3월 17일 날 4천억 정도를 매수했죠. 그리고 24년 3월 15일 이후에 전량 소각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21일 날 2,400억 자기 주식을 점점 취득하고 있죠. 내년도 3월 29일 날 후에 전량 소각 예정입니다.
총 6,400억이고요. 향후 추가적인 현금 배당을 통해서 23년도 회계연도는 주주환원 정책을 연결기준 단기 순이익의 50%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계속해서 현금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기업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크게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를 다룬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금융주를 투자할 때 지금 배당락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